대만 해역은 중국 함재기들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상공에서는 대만 숭산 공항에서 발진한 32대의 F-16 바이퍼 공개 편대가 중국 제-25 함재기들을 무서운 속도로 제압하고 있었다. 대만의 F-16 바이퍼는 베스트셀러인 F-16을 4.5세대 개량한 다목적 전투기였다. F-16V의 A사 레이더는 다층 무선 영역의 레이더 신호를 뿌릴 수 있어 상대방에게 역탐지 당하거나 재밍을 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항공기 주변의 탐지 영역과 범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AN/APG-83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으며 원거리에서도 현저하게 뚜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낸다. AN/APG-83은 최대 탐지 범위가 370km를 넘었다. 또한 엔진을 통제하는 디지털 비행 통제 컴퓨터도 성능이 개선되어 오토파일럿이나 오토 스로틀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공대 공미사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알람 대방사 미사일, 콩스버크 펭귄 대함 미사일, GBU 합동 정밀 직격탄 글라이드 확산탄까지 대공 대지 대함 모든 전천후 공격이 가능하였다. 그에 비해 중국 함재기인 제-25는 Su-27의 중국판 데드카피 버전인 선양 제-21과 엔진 성능이나 기체 성능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레이더 탐지 거리는 127km 정도였다. 무장도 대부분 신뢰도가 빈약한 중국제 미사일들로 무장하여 모든 면에서 F-16 바이퍼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또한 긴급 발진한 제-25는 대부분 대함 미사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대공, 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전자전을 펼치면 날아온 대만의 F-16 바이퍼에게는 좋은 표적지일 뿐이었다. 상공이 일방적인 학살로 이어지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미우레라 제독은 중국의 항모들을 향해 일제히 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명령하였다. 아타고급 아시가라, 공고급 기리사마, 무라사메급 하루사메, 아라시급 아미기리, 다카나미급 다카나미, 오나미에서 약 120발의 대함 미사일이 맹렬히 중국 함모 전대에게 날아갔다. 그리고 대만 내륙의 미사일 기지에서 약 100발의 슝펑 23호 대함 미사일 또한 상공을 날아올랐다. 약 200여 발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은 엄청난 위험을 뽐내었다. 중국의 항모 전대는 당황하였지만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다. 5분 만에 란저우급 구축함, 광저우 구축함, 휘하이급 구축함들이 대파되었다. 다행히 야오닝 항공모함은 호위함들의 필사적인 방어를 하여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항모전대는 순식간에 40%의 손실을 입으면 항모전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 좁은 해역을 탈출하지 않으면 야오닝의 운명도 결과가 뻔하였다. 중국 항모전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이난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구축함들은 이런 퇴각을 막기 위하여 2차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상공을 장악하던 대만의 F-16 바이퍼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내륙에서 날아온 제-20 편대들이 무장이 떨어진 바이퍼들을 사냥하였다. 그러나 미구에라 제독은 야오닝을 이대로 보내기 싫었다. 대열을 낳기를 원하였다. 전 함대 2차 공격을 준비되는 대로 명령 없이 바로 공격하라. 그런데 함대 앞에 있던 아타고급 아시가라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미구에라는 놀랐다. 제독님, 지금 심해에 공구사형 잠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구사형? 핵잠수함 말인가? 중국의 공구사형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최신형 스텔스 핵잠수함이었다. 진급인 공구사형 잠수함은 현재 선체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알려진 게 없지만 상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베이스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 엔진은 원자로 2기와 증기터빈 2기이며 출력은 2만 마력이다. 방어용 무장은 세일 뒤쪽 아래 위치한 533mm 어뢰 발사관을 육문 장비, 15km U-3 어뢰 12발 탑재, HSQC-207 소나가 탑재되어 있는 중국이 자랑하는 잠수함이었다. 이런 제기랄, 대열을 놓치다니. 미구에라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냉정해져야 했다. 아쉽지만 야오닝을 잡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다. 지금의 전공만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소중한 함대를 더 잃을 수는 없었다. 전 함대 지금 대만 해역으로 진입한다. 철수. 일본 해상 호위대군은 기술을 대만으로 돌리었다. 청와대는 고민에 쌓여 있었다.
이번 전쟁의 양산이 한일전에서 미중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중립적 입장에서 일본과 유리한 전후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대내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기에는 상황이 한계점에 달한 것이다.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메시지가 도착하였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을 빠르게 하시오. 미국의 편에서 중국 북방군을 막도록 하세요. 만약 이를 내일까지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동맹은 끝이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히 내각 및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하였다. 솔직히 답은 하나였다. 국내 여론도 내각 대부분도 미국의 편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북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이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수선한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치릅시다. 모든 참모와 내각 인사들은 아현실색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나 완고하였다. 회의가 끝난 뒤 나가는 참모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였다. 핵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총장님. 다음 달까지 1차 실험이 끝나야 합니다. 참모총장은 경례를 하며 힘차게 돌아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밖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일본은 고무되었다. 중국의 남방함대를 격퇴시킨 승전 소식에 모두 난리였다.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상승된 중국의 항모전대를 상대로 이런 성과를 올릴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강대국을 상대로 최초로 거둔 승리였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승전 소식에도 크게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우리에게는 작은 진적일 뿐입니다. 기뻐하던 내각의 참모들은 당황하였으나 이내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나요? 참모들은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대만이 개입했다고 하나 우리가 선제 공격을 적성국에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승인하에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자위 세력을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좌중은 이내 결에 찬 듯 기시다 총리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기시다 총리의 미소를 띄웠다. 백악관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침략 행위도 그렇고 중국과의 전쟁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청와대 직통 전화를 들었다. 프레지던트 문, 한국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혈맹인 미국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전화 통화를 할수록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 일본도 대만도 적극적으로 작전에 참여 중인데 한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결정을 못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대중국 전쟁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알겠소. 대한민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대중국 포위 작전인 드래곤 헌터 작전을 지시하였다. 드래곤 헌터 작전은 미군을 중심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 다수의 전선을 만들어 중국을 파멸시키는 작전이었다. 북쪽으로는 몽골, 위구르 자치지구,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일본, 대만, 호주, 동쪽으로는 한국을 통해 5개의 전선을 만들어 중국을 소멸시키는 다국적 작전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도시와 기지가 있는 중국 동쪽을 책임지어야 할 한국이 저런 상태이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가 난 것이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억지로라도 개입시켜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작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반드시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진핑 주석은 당황하였다. 아직도 상해 핵 피격 상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아픈 상황에서 남방 함대가 일본과 대만의 공격에 무력하게 퇴각한 것이었다. 아직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일본의 해상 전력은 예상한 바이지만 한낱 대만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시진핑 주석은 우선 남방함대 사령관 및 참모들에 대한 소환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함대를 복구하고 북방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낼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한 참모가 말하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만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며 어떻겠습니다. 회고하자면 남방함대에 타격을 준 것은 대만의 개입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응징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대만을 막강한 중국의 미사일, 전략 폭격기로 공격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해 핵 피격 이후 시진핑은 왠지 모름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정보 참모가 급히 들어와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지대에 10만이 넘는 기갑군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힘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지금은 남방함대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고 인도군에 대응하세요. 우리는 지금 잠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에 방하는 무거운 기운이 흘렀다. 한 달 뒤 대한민국에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마도 정벌에 크게 상승한 지지율의 힘속에 여당이 재집권을 창출하였다. 대통령 취임식 시 국민적인 압도적인 여론을 의식한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대중국 전선에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 대만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제 대한민국도 두 개의 중국 사이의 하나의 중국을 위해 전쟁의 화마로 들어가게 되었다.